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사유피요 인사유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으로 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겨야 함을 이루는 말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름은 평생 불리고 자신을 대표하며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정체성이자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따라서 운명의 기륭이 상당 부분 좌우되기에 이름의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현재 40대,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이 되신 여성분들이 이름에 많이 사용을 했던 말글숙, 순할순, 아들자, 계집녀, 아름다울 미의 5개에 대한 기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의 한자들은 장명을 할 때에 이름에 사용을 하면은 매우 불길하다라고 해서 불용 한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불용 한자를 사용하면은 흉하고 안 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 한자라고 해서 불용 한자 혹은 불용 문자라고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에 쓰면 불길함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말글숙을 알아볼까요? 이 말글숙을 쓰는 경우 대부분 자녀운이 불길하며 눈물 속에 탄식과 끊이지 않는 천대를 받으며 인덕이 약하고 가정불화가 심하고 애정운이 안 풀려서 가부가 된다라고 하는 한자에 해당이 됩니다. 말글숙자로 쓰는 이름들 많지요. 미숙, 영숙, 경숙, 성숙, 은숙 등등 말입니다. 이 두 번째는 아들 자자인데요. 아들 자자 역시 불용한자로서 이 한자를 쓰게 되면 인덕이 없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심하고 가정불화가 심하여 부부 이별을 만들게 되고 자녀를 불행하게 하며 매사에 장애가 따르고 재앙과 재화 등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하는 불길한 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 자자는 일단 말년에 파란이 많고 남편 복이 없고 자식이 잘못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뒤에 아들 자자로 끝나는 이름이 상당히 많잖아요. 미자, 순자, 영자, 춘자, 해자. 왜 이름에 이 아들 자자를 많이 쓰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글자는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 즉 일본식 이름 씨메이라고 합니다만 씨명을 바꾼 것이므로 창씨개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제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서 이름에 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한자였습니다. 일본은 이뿐만 아니라 구한말 강점기 때에 조선의 산이라고 하는 영산들의 혈자리에 새말뚝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는 민족 혼을 말살시키고 한반도 사람의 정신적인 패배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감행한 그러한 악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자자를 쓰는 사람들이 계명을 할 때에 이름을 바꾸는 이후에 일제식 이름을 우리의 정서에 잘 맞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사유를 밝혀도 계명 허가가 쉽게 나기도 합니다. 또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이순자라고 하는 이름 누가 쓰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순할 순자에 아들 자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름 탓일까요? 그 사람의 말년이 편안하던가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자녀들이 잘 풀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순할 순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순할 순자는 인생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내게 되니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많고 부부운이 박복하고 재물을 모으기가 힘들다고 하는 불용문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계집여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계집여자는
일단 이 글자를 쓰면 인덕이 약해져서 사람 대접을 받기가 힘들며 왕따를 초래하는 한자예요. 불의의 재난을 겪기도 하고 고독하며 재물을 모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불용 한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로 이름을 짓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여자보다는 불용 한자 중에서 아들 자자를 훨씬 많이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아름다울 미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아름다울 미자도 불용 한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하면은 부모 덕과 배우자의 덕이 나쁘고 실패와 행액을 당하기가 쉬운 그러한 불용 한자입니다. 아름다울 미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예술적인 기운이나 탤런트적인 끼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애정운이 불길해서 이혼을 하거나 혼자 고독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말년이 고독해서 애롭게 말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자, 미경이, 미옥이, 미선이 이런 미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정말로 많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말글숙, 순할순, 아들자, 계진여, 아름다운 미에 관한 불용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 5개의 불용 한자를 쓴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이 불행하게 사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운명이란 이름만 전부가 아니라 사주팔자인 선천운의 영향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매우 안 좋지만 타고난 사주팔자가 아주 좋은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 선천운인 사주팔자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의 운명의 기름을 따질 때는 사주팔자인 명리학적인 요건과 성명학적인 요건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에 이 5개 중에 불용 한자가 들어가서 불길한가 싶은 생각이 드신 분들은 한 번쯤 사주팔자와 이름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와 또 이름이 길한지 혹은 흉한지 감정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좋지 않는 이름은 굳이 지니면서 고집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명운이 불길함으로 발복이 안 되고 운이 꼬이고 있다면 당연히 개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개명을 하고 운이 좋은 쪽으로 크게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식이나 손자들 이름 지을 때 꼭 정통철학원에 가셔서 사주팔자와 성명학에 맞는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면서 재물운이나 건강운이나 배우자운이나 인덕이나 출세운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골고루 잘 갖출 수 있는 이름으로 장명을 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주팔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천운인 이름도 상당 부분의 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옛날 부모들이 큰 뜻 없이 마구 지었던 그 흉한 이름은 지금이라도 개명을 해서 남은 삶을 이름값 하면서 이름 덕을 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복을 부르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름은 불러주어야 좋은 기운을 얻는다고 말을 하곤 하지요. 나이 40대, 50대, 60대에서 누가 이름을 얼마나 불러주겠습니까? 좋은 이름은 불러주어서 좋은 운을 얻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등록 혹은 주민등록증에 기라고 복받는 그러한 이름으로 등재되는 순간 문서운이 좋아지니 나도 잘 풀리고 같은 등본에 있는 가족들이 운이 잘 풀리는 그 행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장명을 할 때는 내 소중한 이름을 장명을 맡겨도 될 만한지 믿을 만한 그 실력이 있는 정통철학원에 맡기셔야 장명 후에 발복이 잘 될 터이니 후회 없는 장명이 될 것입니다. 자칫 장명을 잘못해서
예전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에 써서 안 되는 불용한자 5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남겨주신 댓글들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댓글로 하실 말씀이 없는 분들은 잘 들었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과 용기가 되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 드릴 것입니다. 생년월일이나 띠를 남겨주시면서 이런 이름은 개명을 해야 하느냐, 이름에 대한 기lum의 여부는 사주팔자를 성명학적으로 명리학적으로 분석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댓글로는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은도사 방송 출연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날짜는 1월 1일 날 밤 8시 30분 KBS 제2텔레비전의 연중 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새로운 영상으로 새해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